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사셨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여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장 속에 모든 그 근원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밑에 좀 내려놓겠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나무가 잘 자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튼튼하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자라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그 뿌리가 어느 곳이냐? 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지면 그 사람의 어떤 그 기초가 잡힌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장 안에는 면역 세포가 한 70%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세라토닌이라는 건데요. 그게 한 90%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2의 뇌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된다.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배가 아프고 막 어렵고 하면 이게 신경질이 납니까? 아니면 즐겁습니까? 예, 신경질 나죠. 막 배 아프고 막 그러면 화장실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계속. 근데 여기가 건강해지면 이 뇌가 즐거워해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게 뭐냐면 뭡니까?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우울증. 이 우울증의 근본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 장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면역 세포가 70%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면역도 같이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 많은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요. 예.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누구나 다 이제 이 장이라는 곳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장내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의 비율이 어떠냐? 유해균은 약 15%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익균은 85%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이제 장에 왔을 때 분해를 잘 시켜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모든 음식들이 그 근본 재료가 다 좀 어떻습니까? 다 농약으로 재배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는 그 독소라고 받아들입니다. 독소라고. 먹는 것 자체가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독입니다. 근데 이 독을 먹었을 때 장까지 내려갔을 때 이 장이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 환경이 잘못돼 가지고 다 무너져 가지고 그 독을 분해시켜서 빨리 배출을 못 한다면 그것이 내 몸에서 약한 곳에서 그 독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몸에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많이 걸리시는 게 뭐냐면 그 피부 건조증. 예. 그래서 피부에 발현이 잘 돼요. 왜냐하면 이 장이 좋아지면 피부에 표현이 돼요. 근데 장이 안 좋으면 피부가 같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장이 나빠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면역계 이상이 오고요. 그 다음에 뭐 식도염도 올 수 있고 또 피부 질환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 질환이 오고 비만이 오고 그 다음에
부종이 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설사, 변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장이 좋아짐으로 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각종의 어떤 질병들의 근본, 그 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장 안입니다. 장 안에 있는 장의 육모입니다. 육모. 예, 육모. 그래서 건강한 장의 육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육모가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이 육모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그 음식물의 영양분을 흡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독들을 걸러내주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음식들이 어떻게 다 만드십니까? 그 다음에 첨가제, 조미료 아시죠? 첨가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첨가제로 만든 과자, 그 다음에 뭐 햄버거,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라면, 또 심지어 우유에도 그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소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화학 사료를 먹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항생제를 많이 놓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다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라면, 그 다음에 술, 담배 다 이제 안 좋은 것들만 여러분들 주변에 다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이 약 한 25kg이 돼요. 첨가물이. 각종 그 음식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은 총계 24.6kg이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보존제, 감미료,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 이런 것들을 안 넣으면은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이미 여러분들의 입은 이 첨가제에 다 이미 이렇게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음식 자체가 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첨가제는 더 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몸 안에 계속 이제 쌓여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이 가장 겪고 있는 질병이 뭐냐면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장누수 증후군.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이 건강한 아까 그 장의 육모하고 지금 여기 보시는 장의 육모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독소들이 이 사이사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이사이로. 그러면은 이 독소들이 사이사이로 들어와서 이제 걸러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육모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영양분도 흡수도 못하고 그 다음에 독도 계속 걸러주지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게 밑에 혈관입니다. 혈관. 예. 혈관 안에 이제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혈관 안에 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예. 간으로 가서 그 다음에 폐로 갑니다. 폐로 가서 그 다음에 심장으로 가게 되죠. 심장이 어느 곳입니까? 모든 몸에 펌프질을 해서 피를 보내는 곳입니다. 근데 간에 갔을 때 간에 문제가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눈을 보시면은 노랗게 된다는 노랗게. 예. 간 경화가 오신 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간 질환에 대한 문제가 오신 분은 눈에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의학으로 말하면은 그게 열이에요. 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현대의학으로 얘기하면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 예. 그래서 그 열과 염증이 발현이 돼서 눈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눈으로 나와서 그게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몸 안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증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항생제를 계속 먹이는 거예요. 항생제를. 그러니까 이게 항생제를 처리를 안 하고 눌러놓는 거예요. 눌러놓는 거예요. 항생제로. 그러면은
점점점 이게 어떻게 되면 쌓이죠? 열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염증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항생제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항생제를 먹여도.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혈관을 타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간으로 간다고 그랬죠. 간으로 가서 그냥 심장으로 간다. 폐로 갑니다. 폐로 가서 이제 심장으로 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든 독들이 이제 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 아토피 많잖아요. 아토피. 그런 애들이 이제 면역계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근데 면역계에 이상이 왔다고 해서 맨날 한의원에 가면 좋다는 크림만 발라줘요. 크림만.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마치 시멘트를 발라놓는 거와 똑같아요. 시멘트를. 시멘트 깨지면 안에는 막 짓무르고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병들이 많이 옵니다. 고지혈증. 이게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이제 이런 질환들이 와서 염증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건조한 피부까지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거의 80% 이상 현대인들 다 겪고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뭐 좋다는 것만 찾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근본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근본을 치료를 안 하고 계속 좋다는 거, 뭐 홍삼 좋다, 뭐 좋다, 계속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근데 근본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런 걸 아무리 갖다 먹어도 그건 뭐라? 독이라는 거죠. 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몸속에 독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다 이걸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 분들이 장 해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느냐. 근데 여러분들, 여자분들 특히 보시면은 그 뭐 장 해독하신다고 다이어트 제품들을 많이 드세요. 많이 먹는데 그게 뭘로 만들어지는지 모르시잖아요. 다 첨가제를, MSG 있잖아요. 화학 첨가제를 다 부어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약을 먹으면 그때는 뭔가 다이어트가 되는 듯 해요. 근데 그걸 딱 끊어버리잖아요. 끊어버리면 그 다이어트 효과가 이제 안 나타나고요. 더 이상 요요 현상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2배로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건 뭐 다이어트 제품을 많이 먹게 되면 간이 다 망가져요. 간이. 왜냐하면 간은 피덩어리예요. 피덩어리. 그래서 그 피가 다 탁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피가 탁해진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동차가 오래 가려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예? 엔진이 좋아야 되면 그 엔진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예? 예, 기름입니다. 기름, 휘발유입니다. 근데 기름이 나쁜 걸 딱 쓰는 순간 차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피가 깨끗해야 돼요. 피가.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피에 생명이. 근데 요즘에 계속 나쁜 걸 먹게 되니까 이런 콜레스테롤이 막 끼이는 거예요. 피 속에. 찌꺼기가 막 끼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도 뭐라고 합니까? 보링을 해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엔진 보링을 해줘요. 이렇게 찌꺼기를 다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먹는 게 다 독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빨리 빼줘야 되는데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쌓이기만 하지, 몸에. 그래서 이제 피에 생명이 있는데 피만 깨끗해지면 되는 겁니다. 피만. 근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다른 걸 먹어서 더 좋아지게끔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근본이 장해독이라는 겁니다. 예, 장해독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유년기 시절에는 이 대사효소와 소화효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갓난 애기들 딱 나와보면은 막 애기들이 쉴 틈도 없이 울어제끼고 막 움직이고 활발해요. 활발한데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 노년기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몸 자체가요 모래주머니 같아. 움직이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가 자꾸 탁해지기 때문에 피가 더럽고 찌꺼기가 계속 끼어가지고 점점 쌓여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나중에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시멘트처럼. 혈관 안에 그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다 쌓여버리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그걸 끌어내려면 운동을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혈관 안에 있는 그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운동을 해도 그거는 벗겨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쌓이기만 하지. 그러면 나중에 그게 점점 막혀버리면 혈관 질환이 오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이제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식물을 좋아해요. 저는 식물을 너무 좋아해요. 식물이 좋은 게 뭐냐면 동물성보다 식물성이 훨씬 낫습니다. 예. 왜냐하면 동물은 원래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아니에요. 예. 식물은 그러니까 태초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게 식물이에요. 식물. 예. 그것을 사람이 먹게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사냥을 하고 해서 동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빨이요. 사람 이빨이 납작하잖아요. 납작한데 이게 식물을 씹어 먹기에 적합한 이빨이에요. 근데 호랑이 어떻습니까? 호랑이. 뾰족해요. 근데 소는 어떻습니까? 소. 납작하잖아요. 그게 식물을 먹고 사는 그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근데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빨리 죽어요. 이거는 이제 좀 과외인데 오래 사는 식물일수록요 빨간 열매를 맺어요. 빨간 열매. 산삼 열매 보셨어요? 산삼 열매가 빨개요. 그리고 주목나무 아세요? 주목나무? 주목나무 그게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 하단에도 많이 심겨져 있는데 이게 주목나무 별명이 뭐냐면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별명이에요.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 그 캘리포니아 주의 그 산맥에 가보면 뭐 자외선도 너무 강하고 물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식물이 3800년 동안 산 식물이 있어요. 그게 뭐 브리스콜 소나무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이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예. 장수하는 식물일수록 열매를 빨갛게 맺는 거예요. 예. 그렇듯이 이 식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람을 먹었을 때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식물을 그냥 먹는 거하고 발효를 시켜서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된장, 청국장, 그 다음에 뭐 발효 그 식품들 다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발효를 시키면은 그 식물 안에 있는 그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이 그 발효가 되면서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이 나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미숫가루 아시죠? 미숫가루. 그게 다 뭐 콩을 볶아가지고 분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소화가 안 되고 생목이 낀다고 하고 그게 막 더 힘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대사효소하고 소화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먹는 순간 그것을 또 소화를 해야 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고분자 입자가 작은 입자, 저분자 입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것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우리 몸 안에 발효가 돼서 들어가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식물성과 동물성에 또 유산균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제품 있잖아요. 유제품을 요거트 있잖아요. 요거트. 유산균을 먹으시려면 다 요거트를 드시잖아요. 요거트를 먹는데 그게 요거트를 먹어서 동물성 유산균을 이제 우유죠. 우유에서 만들어지는 유산균을 가지고 우리가 먹지만 인공위액이죠. 우리가 위액이 pH 한 2.5 정도가 돼요. pH 2.5 정도가 돼요. 근데 이 pH 2.5를 유산균이 들어가서 견뎌내야지만 위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십이지장까지 가서 장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유산균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그걸 빨리 분해시켜서 영양분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폐물을 빼주는 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성 유산균은 유제품에서 만들어진 유산균은 어떻습니까? 우유가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운 음식만 얘네들이 먹고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위액 내 생존율이 20,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까지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식물성 유산균은 어디서 사냐면 고농도 염도, 그 다음에 영양이 풍부해진 곳에서 생식을 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절임류, 김치 이런 아주 악조건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성 유산균은 거친 환경에서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강한 산성에서도 90% 이상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유산균 식품 학회지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미 그 유산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병을 치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유산균을 연구하는 회사인데요. 저희 유산균이 홍삼에서 분리를 했어요. 홍삼에서 분리를 했는데 얘네들을 강한 산성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pH 1.5 정도에서도 오랫동안 살아남더라는 거죠. 근데 동물성 유산균들은 pH 2.0만 돼도 다 사멸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산균을 드실 때 동물성 유산균보다 식물성 유산균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강한 산성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그것이 장에 가서 오랫도록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너진 그 장내 환경들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배가 점점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그 장내 환경이 파괴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면서 이제 노폐물을 빼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부종이라든지 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놔두고 어떤 약을 먹어서 한다는 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가리아 사람들은 아시죠? 불가리아? 장수의 나라입니다. 장수의 나라. 장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불가리아 사람들은 요구르트를 주식으로 먹습니다. 주식으로. 예. 근데 이쪽 불가리아 나라는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요. 소를 키울 때 그냥 들판에 키워요. 방목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천연의 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수를 하고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무조건 이렇게 우리 그 두부 이렇게 순두부 먹는 것처럼 매일 이거를 먹어요. 매일. 그래서 주식처럼 계속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걸러 하루 먹는 게 아니고 밥 먹을 때마다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음식이 독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이 들어왔을 때
빨리 분해하고 빼주고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영양소는 내가 흡수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음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좋은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몸의 피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니까 무병장수, 건강한 삶을 유지해서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아파가면서 막 골골 해가면서 오래 사시는 것보다 건강하게 젊게 이렇게 사시면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